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 건데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자, 이 문제를 보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운 효용 극대화 문제하고 굉장히 닮은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컨섬션 굿, D라는 거를 두 번째 컨섬션 굿이라고 생각을 하고 objective 펑션을 utility 펑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 이 식을 예산 제약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효용 극대화 문제하고 아주 닮은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죠. 자, 원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 자, 이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자, 효용 함수죠, 원래는. 자, 효용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효용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효용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 그려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컨섬션 굿을 X축에 쓰고 두 번째 컨섬션 굿을 Y축에 쓴 후에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리면 우리가 효용 함수를 이 그래프로 2차원 평면의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인저러의 문제에 접근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인투이티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 미시경제학에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 인디퍼런스 커브를 사용을 해서 효용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objective 펑션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먼저 그릴 때 우리가 효용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죠. 자, 이때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 자, 이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는 우리가 MRS로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미시경제학 시간에 이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는 우리가 MRS로 표시를 할 수가 있었고요. MRS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할 수 있냐면 mu1 over mu2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MRS를 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는 우리가 MRS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MRS는 이러한 공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여기서 MU1이라는 거는 첫 번째 재화, 첫 번째 컨섬션 굿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MU2라는 거는 두 번째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이고 자, MU1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자, MU1이라는 거는 이제 효용 함수를 첫 번째 재화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한 값으로 우리가 한계 효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MU2도 두 번째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 역시
효용 함수를 두 번째 재화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MRS 포뮬라를 응용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 비슷한 그런 커브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뭐 일종의 효용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빨간색 부분은 인저러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비용 같은 거죠. 그래서 인저러 입장에서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은 일종의 비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X라는 거는 이제 노력 비용이고, 만약에 사고가 PX의 확률로 발생을 하면 D만큼을 이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저러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비용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마치 인디퍼런스 커브와 같은 그래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과연 저 비용 함수에 인디퍼런스 커브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그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까? 자, 앞서 본 것처럼 MRS 포뮬라를 응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MRS 포뮬라를 응용을 해서 자, MRS 포뮬라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저 포뮬라를 응용을 해서 기울기는 우리가 자, 먼저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부분이 mu1. 자, mu1은 효용 함수를 첫 번째 재화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 빨간색 목적 함수를 첫 번째 재화로 생각할 수 있는 x 변수로 편미분을 하면 자, 우리가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 들어가는 거는 mu2죠. 그래서 목적 함수를 두 번째 재화에 대해서, 즉 이제 두 번째 재화 역할을 하는 변수 d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을 하면 자, 이런 이 항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 이 이제 표현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프랙션이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함수의 목적 함수를 인디퍼런스 커브와 같은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때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수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가 얻은 이 기울기 값이 과연 그 뭐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효용 극대화 문제의 경우에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효용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인디퍼런스 커브는 항상 음의 기울기를 가졌었죠. 즉 MRS는 항상 마이너스 값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풀고 싶은 이 문제의 경우에도 그럴까? 자,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x 값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x 값이 굉장히 작다고 하면 자, 먼저 분자를 보면 분모를 보면 자, 우리는 사고 확률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죠. 그래서 x 값이 작으면 사고 확률이 커지죠. 그러나 사고 확률이 뭐 커지더라도 이게 뭐 무한정 커질 수는 없으니까 이 분모는 어디까지나 이 확률이죠. 그래서 어떤 0과 1 사이의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자, 분자를 보면 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사고 확률 함수의 기울기가 나오고 있죠. 자, 사고 확률 함수의 기울기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x 값이 굉장히 작다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사고 확률 그래프에서 지금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x 값이 점점 작아질 때 지금 이 사고 확률 함수의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것은 점점 더 큰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큰 마이너스 값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x 값이 굉장히 작은 경우라면 자, 일단 분모는 양수 값을 가지죠. 0과 1 사이 어떤 양수 값을 가지고요. 근데 이 P'X라는 값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 D는 이제 양수고요. 자, D가 양수라는 거는 이제 이 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D가 이제 양수고 그러면 지금 자, D가 양수고 그래서 P'X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음수값이 되면 자, 결국 이 분자 자체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분모는 플러스 분자는 마이너스 근데 앞에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결국 이 기울기 값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 같은 것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제 x 값이 작은 경우라면 플러스 값이 기울기 값이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 x와 d 평면에서 어떤 증가하는 이제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반대로 x 값이 굉장히 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x 값이 굉장히 큰 값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x 값이 점점 커진다고 하면 자, 분모 값은 뭐 여전히 0과 1 사이의 어떤 확률 값이니까 양수가 되겠고요. 자, x 값이 점점 커진다면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사고 확률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점점 평평해지고 있죠. 즉 점점 더 작은 마이너스 값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뭐 마이너스 10분의 1 이런 식으로 x 값이 커질 때 이 기울기 값이 점점 작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따라서 지금 분자에서 이 P'X라는 것이 점점 작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0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결국 이 D를 곱한 이 값 자체도 굉장히 이 작은 마이너스 값이 될 테고요. 0에 가까워지겠죠. 자, 따라서 이 분자는 양수가 되겠죠. 이제 이 뒷부분이 양수 1보다 이제 작은 어떤 마이너스 값이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1 마이너스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따라서 분자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 값이 점점 커지면 분자와 분모 모두 양수 값이 되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인디퍼런스 커브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x 값이 작은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라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고요. x 값이 큰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우하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되겠고요. 자, 따라서 이 사실들을 조합을 해보면 결국 이런 형태로 인디퍼런스 커브 같은 것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효용 극대화 문제의 경우에 우리가 자, QA하고 QB는 이제 뭐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라고 생각을 하면, 자, 효용 극대화 문제의 경우에 효용 극대화 문제의 경우에 이제 먼저 이제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효용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 제약 식이 이 밑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효용 함수의 인디퍼런스 커브를 이 2차원 평면에 그리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즉 MRS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가 지금 음수라서 모든 인디퍼런스 커브들이 지금 우하향하는 이제 그런 곡선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웠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 문제에서, 자, 첫 번째 변수를 x, 그리고 두 번째 변수를 우리가 이제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효용 함수의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 함수의 인디퍼런스 커브 같은 것을 우리가 그리려고 한다면 결국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죠. 자, 효용 함수의 경우에는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인디퍼런스 커브 같은 경우는, 자, 이 인디퍼런스 커브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각각의 점은 이제 컨섬션 번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가 의미하는 바는 이 모든 컨섬션 번들들이, 이 곡선상에 있는 모든 컨섬션 번들들이 똑같은 효용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인디퍼런스 커브 상에 있는 컨섬션 번들들은 모두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 지금 이 빨간색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빨간색 곡선 상에 있는 이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빨간색 곡선 상에 있는 이 모든 점들 하에서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목적 함수를 인저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즉, 이 빨간색 곡선 상의 이 모든 까만색 점들은 인저러에게 동일한 비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x와 d라는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x와 d의 조합을 a처럼 선택을 하든 뭐 b라는 조합으로 선택을 하든 c라는 조합으로 선택을 하든 인저러 입장에서는 비용이 동일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용이 동일한 모든 점들을 이어놓은 그래프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소 코스트 커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효용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불렀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에서는 이 곡선들을 우리가 아이소 코스트 커브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를 우리가 여러 개 그리는 것처럼 아이소 코스트 커브도 우리가 여러 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이소 코스트 커브를 우리가 하나 더 그려보면, 자,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릴 때 유의해야 될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겹쳐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게 그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이소 코스트 커브를 그릴 때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소 코스트 커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1번 아이소 코스트 커브와 그 밑에 있는 2번 아이소 코스트 커브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두 개의 커브를 비교를 해보면, 자, 두 번째 커브보다 첫 번째 커브가 더 높은 비용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디퍼런스 커브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오른쪽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작으니까 좀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의 경우에 자, 인디퍼런스 커브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자, 1번 인디퍼런스 커브, 2번, 3번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자, 예를 들어서 자, A점과 B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A점과 B점 대신에 예를 들어서 자, A점과 이제 이 B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A점과 B점 중에 어느 점에서 소비자의 효용이 더 높을까요? 자, 지금 효용 극대화 문제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자, A점과 B점은 각각 컨섬션 번들을 나타내고 있는 점들이죠. 자, A점의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제한은 조금 먹고 두 번째 제한은 많이 먹고, B점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제한은 많이 먹고 두 번째 제한은 조금 먹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언뜻 A와 B 둘 중에 어떤 경우에 효용이 더 높은지를 우리가 비교하기 힘들 것 같지만,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점의 경우에는 지금 자, A점과 C점을 비교를 해보면, 자, 둘 다 같은 인디퍼런스 커브 위에 있죠. 따라서 A 컨섬션 번들과 C 컨섬션 번들은 소비자에게 같은 정도의 효용을 주겠죠. 자, 그런데 C와 B를 비교를 해보면, 자, B에서 C보다 첫 번째 재화도 많고 두 번째 재화도 많죠. 자, 따라서 첫 번째 재화와 두 번째 재화 모두 다 더 소비할 수 있으니까 C보다는 B에서 효용이 더 높겠죠. 자, 따라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A보다 B에서
효용이 더 높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논리를 활용을 하면 지금 이 인디퍼런스 커브 3개를 그렸는데 1번에서 2번, 3번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더 높은 인디퍼런스 커브를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동일한 논리를 활용을 하면 지금 왼쪽에서 우리가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2개를 그렸죠. 그래서 1번, 2번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2개를 그렸는데 2번에 비해서 1번에서 더 높은 비용을 나타내는 아이소코스트 커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D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 C와 D 점을 비교를 하면 지금 X 값은 같죠. 그래서 objective function에서 지금 X 값은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똑같은데 C점과 D점을 비교를 하면 D점 하에서 이 D 값이 더 크죠. 따라서 비용이 더 높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이소 코스트 커브를 이렇게 2개를 그려놓고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이소 코스트 커브일수록 인저러에게 더 좋은, 즉 더 낮은 비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아이소 코스트 커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소 코스트 커브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 자, 우리가 아이소 코스트 커브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제 이렇게 아이소 코스트 커브가 나타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1번에서 2번, 3번으로 갈수록 즉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용이 더 낮은 그러한 아이소 코스트 커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의 경우에는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높아지니까 이 소비자에게 더 그 1번보다는 위로 갈수록 즉 3번 인디퍼런스 커브가 소비자에게 더 좋은 소위 더 좋은 인디퍼런스 커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도 1번에서 3번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저러에게 더 좋은 아이소 코스트 커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아이소 코스트 커브들이 생긴 형태가 지금 자, 아이소 코스트 커브들이 생긴 형태가 뭔가 맥시멈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인버티드 U 쉐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프들이 생겼죠. 자, 그리고 제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 하면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지금 이 맥시멈 포인트 여기서 제가 A, B, C라고 표시한 자, 1번에서 3번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맥시멈 포인트가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제가 그렸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아이소 코스트 커브의 기울기를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죠. 자, 이 A, B, C 점에서 지금 아이소 코스트 커브 이 그래프에서 이게 정점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A, B, C 점에서 보면 기울기가 0이죠. 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지금 0이 되는 점이라는 건데
분모 부분은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 어떤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분모 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기울기가 0이 되려면 결국 분자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즉, 이 ABC 점에서는 이러한 수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에서 우리가 A 포인트와 이제 B 포인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A 포인트에서 여기를 이제 뭐 X1, 여기를 D1이라고 하고요. 자, B 포인트에서 여기를 이제 X2, D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식과 B식의 A점과 B점에서 지금 이 수식이 성립을 해야 하니까 A점에서는 자,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 그리고 B점에서는 자,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1번 지금 이 1번 아이소코스트 커브와 2번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지금 2번 아이소코스트 커브가 1번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2번 아이소코스트 커브가 1번 아이소코스트 커브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D2가 D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D2가 D1보다 작다고 하면 자, D2가 D1보다 작고 자, 그리고 요 두 식으로부터 지금 두 식을 보면 왼쪽이 숫자 1로 똑같죠. 자, 따라서 우변이 똑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자, 요런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D2가 D1보다 작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D1이 지금 D2보다 더 큰 거죠. D2는 작고 D1은 크고 자, D2는 작고 D1은 큰데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 이 두 값을 비교를 하면 이 값은 작고 이 값은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등식이 성립을 할 테니까요. 즉,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 값이 이 두 번째 값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 사고 확률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P'이라는 거는 사고 확률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 확률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X1과 X2에서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X2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뜻이죠. X2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래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려면 이 점이죠. 이 두 점을 비교를 했을 때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려면 지금 이 점이니까 결국 X2가 여기 있고 X1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즉 x1이 x2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그릴 때 이제 1번하고 2번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그렸습니다. 자, 이 커브를 그릴 때 우리가 2번 아이소코스트 커브가 1번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그렸죠. 즉 D2가 D1보다 작게 되도록 그렸죠.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야 하냐면 x2가 x1보다 왼쪽에, 즉 x2가 x1보다 작은 값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우리가 그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맥시멈 포인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그릴 수가 없고, 지금 그래프에 나타난 대로 맥시멈 포인트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우리가 아이소코스트 커브를 그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 거는 우리가 이 목적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 효용 함수를 인디퍼런스 커브를 활용해서 그래프로 그리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 목적 함수를 아이소코스트 커브라는 커브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로 표시를 했고,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이소코스트 커브들은 인버티드 U 쉐입을 가진, 그래서 이제 맥시멈 포인트를 가진 이제 그런 아이소코스트 커브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아이소코스트 커브는 더 작은 비용을 나타내는, 그래서 인저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그런 아이소코스트 커브가 되고요. 그리고 이 맥시멈 포인트들이 있는데 각각의 아이소코스트 커브들은 맥시멈 포인트를 가지는데 그 맥시멈 포인트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하였습니다.